입술에 묻다 피기맘. 안녕하세요. 교감 채널의 체리쌤이에요. 오늘은 영재원 기출풀기 그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해결해 볼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해결해 볼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연구를 하며 창의성을 발휘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창의성을 한 문장으로 나타내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창의성은 무엇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 문제는 창의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제가 강연을 하면서 항상 제일 먼저 질문하는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재작년 그러니 2020학년도 모 대학 영재원 지필평가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곳이 굉장히 오랜만이구나. 보통 소위 영재원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하는 면접, 심층 면접에서나 한 번씩 질문을 하는 면접자가 있었지만 이렇게 지필에서 출제가 된 건 최근 몇 년 동안은 정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자, 그럼 창의성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가능한 단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이란 무엇이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기서 묻는 게 창의성에 대한 정의는 아니겠죠. 내가 생각하는 창의성을 한 문장으로 나타낸다면, 한 단어로 나타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이라고 물으면 새로운 것이요 라고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니면 독창적인 거요. 독창적인 생각이요. 독창성이요. 신박한 거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하는 힘이요. 결론적으로 누구나 생각하지 못한 참신한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여기서 이 질문은 말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를 묻는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도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창의성에 대한 표현은 굉장히 여러 가지, 여러 연구 결과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정의한 것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로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창의성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새롭고 신기한 것을 만든 힘이 창의성이다 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특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교육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랬을 때 교육심리학 용어사전에서는 지금처럼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또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거나 비일상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여기서 출제된 이 문제는 창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정의를 표현한 게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창의성에 대해서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나왔던 답들 중에서 몇 가지를 이제 알려드리면 그 첫 번째는 창의성은 편집 능력이다 라고 표현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정보는 지금은 어때요? 정보와 지식은 어디서든 얻을 수 있죠. 지금 당장 내가 가진 핸드폰, 바로 옆에 있는 핸드폰으로도 정말 무궁무진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필요한 것만 편집을 하고 짜집기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새롭게 정리하여 만들어내는 게 창의성이라고 봤기 때문에 창의성은 편집 능력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경우가 있었고요. 이와 비슷한 이유로 다른 말로 창의성은 기술이다 라고 표현한 친구도 있었어요. 또 다르게는 창의성 하면 어때요? 전혀 우리가 왜 A를 보고 있을 때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라고 했는데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죠. 그걸 뭐라고 해요? 반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랬을 때 창의성은 반전이다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걸 조금만 바꿔서 상황을 조금만 바꾸면 전혀 새로운 것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창의력은 결국 창의성은 반전이다 라고 표현한 친구도 있었고요. 또 다른 친구는 창의성은 기초 체력이다 라고 표현한 친구도 있었어요. 기초 체력은 어때요? 전반적인 운동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체력이죠. 그래서 뭐 근력이나 지구력, 평행력, 순발력 이러한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만큼 요즘 트렌드에 맞게 혹은 요즘 교육에 맞게 교육 과정에 맞게 공부를 해나갈 때 공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내가 생활을 해서 해나갈 때 이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창의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창의성은 기초 체력이다 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 문장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창의성은 습관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창의적인 친구들을 보면 혹은 창의적인 친구들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습관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이냐면 습관적으로 어떤 사물을 보았을 때 아니면 어떠한 장소를 갔을 때 어떤 상황에 직면을 했을 때 기존과는 남과는 다르게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의성은 저는 습관이다.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다르게 보려고 하고 이쪽으로도 보고 저쪽으로도 보고 혹은 뒤에서도 보고 A는 B다가 아니라 A는 C다, A는 D다 라고도 보고요. 전혀 다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창의성은 습관이다 라고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소위 창의적인 친구들이다, 창의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게으른 사람이 창의적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이유가 게으른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직면했을 때 아니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 때 하기 싫죠. 그러니 다른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뭔가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좀 더 편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게으른 사람이 결국은 창의적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때요? 게으른 사람은 창의적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게으른 사람은 조금 더 다른 게 없을까? 불평불만해서 시작하고 그걸로 그냥 끝이죠. 생각만 해요. 하지만 정말 창의적인 사람은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고요. 내가 생각을 했어. 그러면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고안을 하고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창의적인 사람은 결코 게으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창의력은 습관처럼 어떠한 기술 혹은 기술이라고도 하잖아요.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혹은 성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창의력을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들의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 영상들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잖아요. 그 말은 창의성은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보겠죠. 거기에 뒷받침해서 어떤 연구에서 창의성은 기를 수 있는 거다라고 봤는데요. 그 연구가 어떤 거냐면 국제 광고 페스티벌에서 입상한 광고들만 모아서 분석을 했더니 그 광고에는 6가지 기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룹을 3개로 나눈 거죠. 한 그룹은 전혀 이러한 광고의 기법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었고요. 다른 그룹은 자유연상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나머지 한 그룹은 이 분석했던 광고의 6가지 기법을 배우게 한 후에 광고를 제작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그 광고에 대해서 진짜 전혀 모르는 일반 사람들에게 시청하도록 한 후에
선택을 하도록 한 거죠. 가장 창의적이고 인상 깊었던 광고를 선택을 하도록 하였더니 어떤 게 선택이 됐을까요? 그죠? 이 기법을 배운 그룹의 광고가 가장 창의적이고 인상 깊었다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창의성도 기를 수 있다는 걸 결론을 내게 되었다라고 해요. 저 역시도 창의성을 분명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확장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보고 타인의 아이디어나 생각을 재구성해 보고요. 나에게 맞게 또 혹은 필요에 맞게 변화시키는 스킬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배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도 훨씬 많잖아요. 창의성도 그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에 대해서 아니면 이러한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러한 게 또 있더라고요. 창의성은 밥이다 라고 표현한 책이 있었어요. 제목이.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21세기에 요구되는 첫 번째 조건이 창의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창의성을 키워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습관처럼 혹은 이러한 우리가 매일 먹는 습관처럼 먹는 밥처럼 어떤 사물을 볼 때 혹은 다르게 보려고 하고 다르게 결합해 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재 선발 시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면접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는 창의성은 무엇이다 라는 문제였지만 나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해본다면 어떻게 표현을 하겠는가? 혹은 나를 하나의 동물로 비유를 한다면 그 동물을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나를 한 물체에 비유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했니? 라는 등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내가 어떠한 물건을 봤을 때 아니면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아니면 어떤 특정한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단어는 무엇이다 라고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2주간 생각해볼 문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주간 생각해볼 문제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건데요. 사막은 물과 먹이가 부족하고 걸을 때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로 뒤덮여 있습니다. 또한 강한 햇빛과 모래바람으로 동식물이 살아가기에 힘든 환경이다. 이런 곳을 내가 사막에 5일 동안 걸어간다고 할 때 필요한 물건과 그 까닭을 5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 2주간 열심히 함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은 2주 후에 공개됩니다. 감사합니다.